처음 그 아이를 본 건 3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다. 새 학기가 막 시작되었고 교실은 시끌시끌한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교실 뒤쪽 창가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 고개를 자주 숙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아이. 선생님은 수진에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주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급식 시간에도 혼자 앉았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가졌지만 곧 그녀를 조용히 잊어갔다.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애 아냐? 그냥 조용한 애일 뿐이야.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아이의 조용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수업 중 이런 질문을 했다. 광속이 일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선생님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런 질문은 너무 어렵죠? 아인슈타인이 와야 알겠네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Because the speed of light is a fundamental constant in all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of special relativity. 교실은 정적에 잠겼다. 선생님은 당황했고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수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은 진심으로 놀란 듯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국에 있을 때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중학생 때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그날 이후 교실은 조금씩 달라졌다. 선생님들은 수진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웃음은 드물었다. 선생님 중 한 명이 상담 시간에 수진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걸 말하지 않았니? 넌 세계 언어를 다 할 줄 알고 대학 입학 자격도 이미 갖고 있다며. 수진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고 그 이미지가 사람들의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수진은 이미 KAIST에 합격해 있던 아이였다. 이민 오기 직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과학고를 수석으로 마친 뒤 학문적 추천서를 받아 대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가족의 갑작스러운 이민으로 모든 계획은 보류되었고 그녀는 영어조차 서툰 조용한 아이가 되어야만 했다. 수진은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 수학 문제집은 전공 수준이었고 물리학 서적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단어장을 만들어 스스로 번역하며 공부했다. 말없이 조용히 꾸준히.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수학 경시 대회가 있었다. 선생님은 무심코 수진에게 권유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다. 영어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테니 말이다. 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수진은 전체 1등을 했다. 2등과의 점수 차는 무려 40점. 그제야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런 애였다고. 하지만 수진은 그런 반응에도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느냐예요. 그 말은 교실 안에 조용히 퍼졌고 오랜 시간 수진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반에 추천되었고 국제과학포럼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으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천재입니다. 다만 어떤 아이는 조용히 그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가장 원했던 건 누군가 제 가능성을 먼저 알아봐주는 어른이었어요. 수진의 이름이 학교 안에 퍼진 건 하루아침 일이었다. 수학 경시대회 1등, 교내 과학토론대회 우승, 세계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진은 하루아침에 기적의 전학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수진을 그냥 조용한 아이, 말 없는 아이, 낯선 나라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하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제 수진을 경외하거나 혹은 경쟁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수진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왜 이제서야 말했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우리랑 다르네. 그냥 완전 천재였네. 친구들은 말하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을 느꼈고 선생님들도 수진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며 더 높은 목표와 더 어려운 과제를 내주었다. 수진은 점점 교실 안에서 다시 혼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이유였지만 고립이라는 감정은 똑같았다. 예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혼자였고 이제는 너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였다. 누군가는 수진이 교만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수진이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한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수진은 매일 늦은 밤까지 집에서 학업과 가족 일을 병행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나라의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은 굳어갔다. 수진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혼자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하고 신청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동생의 과제를 도와주고 부모님의 통역을 대신하며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천재 소녀로 집에서는 조용한 기둥으로 살아가던 그날들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나는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수진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다. 전국 영재 청소년 심화 프로그램 발표회. 단 한 명만이 주어지는 기회였고 전국 수백 명의 학생 중 수진이 선발되었다. 학교는 떠들썩했고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수진은 망설였다.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재능이 아니라 삶을 말해야 하는 자리. 수진은 밤새 고민했다. 그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단지 잘하는 아이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 당일 무대에 선 수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수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합니다. 영어, 한국어, 그리고 이곳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천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순간 발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저를 정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이 없다고, 조용하다고, 무뚝뚝하다고, 그리고 결국 특별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이 무대에서 말하고 싶어요.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말 없는 시간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발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 사람으로서의 수진. 그날 이후 수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기적의 소녀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녀의 고민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자신이 처음으로 나는 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능은 숨겨질 수 있어도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수지는 그렇게 조용한 반전을 또 한 번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제 수진의 이야기는 단지 천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진짜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자라난 깊은 침묵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지는 늘 정확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고 공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 세계는 조용했고 예측 가능했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다. 수진이 그걸 처음 깨달은 건 반 친구 소연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였다. 쉬는 시간, 복도 끝에서 소연은 가방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저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 머릿속엔 수많은 영어 문장이 맴돌았지만 딱 맞는 문장은 없었다. 그 순간 수진은 다가가 조용히 앉아 말없이 소연 옆에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소연은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수지는 놀랐다. 말을 하지 않아도 고마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수지는 조용히 소연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수진에게 말했다. 너 되게 똑똑한데 생각보다 따뜻하네. 수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다. 그동안 자신을 설명하는 말들은 대부분 영재, 똑똑한 애, 조용한 애였다. 하지만 따뜻하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따뜻한 사람인지 몰랐다. 늘 차분했고 정리되어 있었고 무언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연과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수지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눈빛, 표정, 그리고 침묵 속의 공감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다. 너는 누가 제일 그리워?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할머니.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내 공부를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거든. 소연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단단한 손에서 수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책상 위 노트에 할머니의 이름을 적으며 가만히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놓아주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 수지는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소연. 소연은 놀라며 웃었다. 오너 먼저 인사하니까 되게 평범한 애 같다. 수진도 웃었다. 그 말은 이상한 칭찬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범하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걸 수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점심시간 수지는 소연과 소연의 친구들 틈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서툰 농담에도 웃었고 친구들이 수진의 발음을 흉내내며 장난을 칠 때에도 수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도 이 그룹의 일부구나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다. 어느 날은 반 아이들과 작은 미술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수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렸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해 쩔쩔맸고 옆에 있던 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진이는 수학 빼면 다 못하네. 예전에 수진이라면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말했다. 응. 수학이랑 외계어는 잘하는데 그림은 재능 없어. 그 순간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웃음을 배웠다. 사람들이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다는 걸. 그 안에 틀림과 정답은 없다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괜찮다는 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건 어려웠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수지는 배워가고 있었다. 느리지만 진심으로.
정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숫자가 아닌 마음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공식이자 가장 소중한 진리였는지도 몰랐다. 그 아이는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했다. 쉬는 시간에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잘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복도 끝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보며 문득 처음 이곳에 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름은 이한이었다. 이민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영어 수업 시간에는 눈을 피했고, 급식도 혼자 먹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 아이를 두고 수군거렸다. 쟤도 처음 온 수진 같아.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말이 없어.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지는 그 말들에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쿡 찔렸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한을 다시 만났다. 이한은 책상에 앉아 한국어로 된 수학 참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영어 사전과 노트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수학 좋아해? 이한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눈치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처음 왔을 때 영어 하나도 못했거든. 그래서 수학만 붙잡고 있었어. 그건 언어를 몰라도 풀 수 있었으니까. 이한의 눈이 조금 동그랗게 열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으로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학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날 이후 수진은 매주 수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이한에게 수학과 영어를 함께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수업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가끔은 잘못 알아듣고 가끔은 말이 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 대신 공감이 있었다. 하루는 이한이 수진에게 물었다. 넌 언제부터 괜찮아졌어?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짜 들어줬을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나도 너 덕분에 조금 괜찮아졌어. 그 말에 수지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예전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큰 위로로 다가왔다. 며칠 뒤 이하는 학급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문장은 분명했고 선생님은 웃으며 그 질문에 답했다.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한을 말 없는 애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똑똑한 친구로 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예전의 나를 돕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내 과거를 끌어안는 일이구나.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 모든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야. 그리고 그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수지는 이한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눈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말이 아닌 마음으로 건네는 응원의 무게를. 이제 수지는 더 이상 혼자였던 아이가 아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고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교실 창문 너머로 붉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수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공부는 여전히 잘했고 수업은 이해하기 쉬웠으며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칭찬했고 친구들도 이제 수진을 신뢰했으며 이한을 비롯한 몇몇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이민 후 처음엔 영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웠다. 그 다음엔 시험과 과제를 따라잡는 데 집중했고 그 다음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목표에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수지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지? 친구들은 의대, 공대, 경영학과 같은 전공을 놓고 고민했지만 수지는 어느 하나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성적은 충분했고 주변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오히려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 시간에 물었다. 수진아, 너는 어떤 분야가 좋니? 공학 쪽은 어떨까? 너 수학 강하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답은 아닌데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집 구석에 놓인 오래된 키보드. 한참 동안 켜보지 않았던 그 악기 앞에서 수지는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는 단순했고 손끝은 어색했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느낌이 그리웠구나. 공부도 좋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보람 있었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만나고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이 조용한 음악 속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수지는 그때부터 매일 밤 10분씩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다. 하루의 끝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시간. 그곳에서 수지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뒤 친구 소연이 우연히 수진의 연주를 듣게 되었다. 너 이거 직접 만든 곡이야? 수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예전에 배운 곡이야. 내가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너라면 뭐든 만들 수 있을 거야. 특히 마음을 담는 건 더 잘할 것 같아. 그 말은 수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지금까지 문제를 잘 푸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지도 몰라.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원하는 미래는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려가는 여정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과학이든 예술이든 교육이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살. 진로를 정한다는 건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과정이다. 수지는 이제 그 물음 앞에 서 있다. 정답을 찾아야 했던 소녀에서 이제는 자신의 길을 직접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조용한 피아노 멜로디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식탁에는 익숙한 김치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엄마의 익숙한 표정이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엄마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책망도 의심도 아니었다. 다만 조용한 기다림이었다. 넌 그게 싫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싫다기보단 모르겠어. 모두가 말하니까 나도 그게 맞는 줄 아는데 가끔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엄마도 그래. 여기 온 이후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렸거든. 수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넌 괜찮아. 너는 그렇게 길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엄마와 밤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대화들은 단단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수지는 지역 청소년 포럼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주제는 나의 정체성, 나의 여정. 무대에 서기 전까지 수지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조명을 받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 다음엔 사람들이 이미 나를 판단한 후라서 나는 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야기로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 발표는 큰 박수를 받았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나도 말이 느린 편이라서 괴로웠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수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수지는 지식이 아닌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한국에서 찍은 옛 사진을 보다가 어릴 적 자기가 만든 물리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꼭. 그 꿈은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똑똑함이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수지는 처음으로 미래의 자신을 직업이 아닌 존재로 상상했다. 그건 진짜 자아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대학 입시 시즌이 다가왔다. 수지는 여러 장학 제안을 받았고 국제학교, KAIST, 그리고 미국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다. 모두가 말했다. 내 실력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선택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고민 끝에 수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자신에게 질문을 적었다. 어디에서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까? 그리고 조용히 답을 적었다. 그건 나를 믿어주는 곳.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수지는 정답이 아닌 자신의 결정을 선택했다. 첫 대학 수업, 낯선 도시, 새로운 기숙사. 모든 게 다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지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너 되게 따뜻하다. 그 말은 오래전 소연이 해준 말과 닮아 있었다. 수지는 알았다. 이제 자신은 숨겨진 천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캠퍼스의 밤 수지는 도서관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은 조용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꾸던 꿈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가는 중이야.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 순간 수지는 웃었다. 이제 더는 숨지 않는다. 조용했던 소녀는 이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빛이 되었다.